71번 보겠습니다. 당점거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결산이자 2만 원이 입금됨을 확인하다. 자,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통장의 이름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2만 원. 여기서 이자의 이름은 뭘로 쓰면 될까요? 이자를 받았잖아요.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대변. 72번 회사 업무용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엔진 오일은 차량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그러면 차량 유지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얼마? 25,000원.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차변의 비용만 발생하면 차변, 또 대변의 수익만 발생하면 대변,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73번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로부터 영업용 화물차 한 대를 500만 원에 6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다. 구입과 동시에 취득세 1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등록을 완료하다. 영업용으로 쓸 화물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차의 이름은 자산 처리해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 자산의 증가 차변. 차는 500만 원인데 취득세는 15만 원이에요. 취득세까지 줘야지 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유형자산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랬으니까요. 515만 원 처리해야 됩니다. 즉 515만 원짜리 차잖아요. 그 다음에 할부는 나누어서 갚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외상입니다. 외상인데 상품을 사온 게 아니니까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미지급금은 부채이므로 채무이므로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고요. 거래처 이름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현금은 현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500만 원이 되고요. 15만 원이 되는 거죠. 74번 LG 상사에서 상품을 3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에 5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하다. 읽어보면 계약서를 썼다는 말이고 상품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아닙니다. 50만 원은 줬죠? 거래입니다.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미리 주면 그 미리 준 돈, 계약금,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선급금은 물건을 받을 권리이므로 채권에 해당이 되고요. 거래처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50만 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사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입니다. 75번 소유하고 있던 모아모아 발행의 약속음.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니까 엄을 받아뒀다는 말이죠. 즉 받을엄이라는 말입니다. 만기가 되어 제시한 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다. 저 받을엄 만기돼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대요. 입금이 됐으니까요. 차변의 보통예금 70. 이제 이 받을엄은 장부에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대금을 다 받았으니까. 얘가 자산이니까 장부에서 없애려면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 써야 되고요. 받을엄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넣어줘야 돼요. 모아. 76번 출장 중인 영업사원으로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10만 원이 당사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당좌예금. 자, 알 수 없는 돈이잖아요. 알 수 없는 돈을 받으면 가수금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가수금 1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웅진유통에서 계약한 상품 500만 원짜리를 인수하고
인수했다는 말이 이제 받았다는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차변의 상품이라고 즉시 써야죠. 계약금 50만 원을 차감한 계약금 생각해 보세요. 사올 때 계약금은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줬다는 말이죠. 상급금. 이 상급금은 처음에 줬을 때는 차변에 써야 돼요. 물건을 받을 권리니까. 근데 지금 받았잖아요. 권리가 사라져야 되겠죠? 예, 권리는 채권입니다. 채권을 소멸시키려면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운임 2만 원 발생했고 잔액은 2개월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면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운임은 재고자산 취득할 때 발생된 거예요. 상품 취득할 때. 결국에는 운임까지 주고 산 것이므로 상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502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50을 빼고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쓰시고 순서대로 450, 그럼 5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상급금하고 외상매입금은 채권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써줘야 되니까 웅진유통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78번 크로바의 상품을 200만 원에 매출하고 팔았다는 말이에요. 대금 중에 100만 원이 자기압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기압수표는 무조건 현금입니다. 이 외상의 이름은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팔고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 써라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품 판 거는 상품 매출이죠.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은 현금이고 여기 외상은 외상 매입금. 자기압수표는 무조건 현금으로 쓰면 된다. 100만 원, 100만 원. 외상 매입금은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니까 거래처가 필요하죠. 크로바. 자산의 증가고요. 수익의 발생입니다. 이거 수익.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거래처 직원과의 식대 5만 5천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거래처 직원과 식대했으니까 접대한 거예요. 이거 접대비. 이렇게. 그 다음에 카드 외상이잖아요.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외상매입금은 상품 사올 때만 쓰기로 했으니까요. 재고자산. 그러면 5만 5천 원. 5만 5천 원 되겠죠. 카드는 농협카드. 이렇게. 거래처는 카드 결제하면 카드사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농협카드 써주시면 됩니다. 80번입니다. 일부를 임대하고 있던 당사의 건물 올 차임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임대하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뭘로 받아요? 현금으로. 자, 차임은 쉬운 말로 바꾸면은 올 차임, 예전의 말, 월세 이런 뜻입니다. 받는 사람은 임대료라고 쓰고요. 주는 사람은 임차료라고 씁니다. 내가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임대료라고 써야 돼요. 줬다면 임차료, 수익입니다, 여러분. 수익의 발생 대변 이렇게 되는 거죠. 81번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1억 원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단 기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입니다. 결산일이 됐을 때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을 100%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100% 회수할 수 없으면 그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써줬어요. 1%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은 1억에다가 곱하기 1% 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10만 원. 이게 결산 시에 보충할 금액이거든요.
1%면 1억에 1%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만 만들면 되거든요. 설정할 금액은 100만 원인데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뺀 나머지 90만 이렇게 추가로 보충해요. 이를 보충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한다. 그 보충법 공식은 설정할 금액은 기말의 채권의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빼기 남아있는 해당 채권의 대손충당금 잔액입니다. 자,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외상매출금은 판매 관리 쪽에서 생긴 채권이니까 판관비로 처리하고요. 올해 매출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비용으로 잡습니다. 90. 그리고 해당되는 채권만큼은 받을 수 없으니까 빼야 되거든요. 대손충당금 90. 대손충당금은 해당되는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차감하는 거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죠. 얘는 비용의 발생. 그래서 여러분 보고서다 표시할 때 외상매출금이 1억이다 그럼 1억 쓰고 거기에 받을 수 없는 대손충당금을 그 밑에다 써요. 100 이렇게. 100만 원 받을 수 없다. 재무상태표에다가 쓰는 거고요. 자산이니까 둘 다 자산이에요. 그 차감하는 거예요. 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그 금액. 그래서 1억에서 100만 원 뺀 9,900 이렇게 보고서에다 표시해야죠. 이 돈을 장부금액 회수 가능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자산에서 빼는 거니까요. 대변에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82번. 태극 상사의 상품 300만 원어치를 팔고 대금 중에 200만 원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앞에서 풀었던 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물건을 팔면 전체 판매한 금액은 매출 처리하라고 돼 있죠. 300만 원. 200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 200. 나머지 100만 원은 외상. 상품을 팔고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 그리고 외상 매출금에다 거래처는 채권이니까 써야 되는데 태극 상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다 상품 쓰면 틀려요, 여러분. 상품 매출 써야 돼요. 매출액을 가르쳐 줬잖아요. 300만 원치 매출했다. 그러면 상품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줬죠. 줬는데 원가가 얼마짜리인지는 아직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건 나중에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상품 쓰시면 안 돼요. 이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이 문제 지시에 따라서 푸는 거이기 때문에 지시에 따라서 풀다 보면 매출액만 처리하라는 그런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3번입니다. 업무용 전화요금 10월분 5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했다. 전화요금은 쉽죠? 통신비. 비용이니까 차변, 현금,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됩니다. 자, 84번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10만 원. 이게 가로를 보니까 직원 부담분 5만 원, 회사 부담분 5만 원. 건강보험료는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자, 직원 부담분은 급여 나갈 때 떼서 예수금으로 잡아놓습니다. 회사 부담분은 납부할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요. 한 가지 더 말하면 국민연금도 있거든요.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도 절반씩 부담해요. 회사 절반, 직원 절반. 회사가 국민연금 절반 부담할 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납부했죠. 보통예금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따라서 10만 원 나간 거예요. 10만 원은 어떻게 납부했냐면 직원한테 받아둔 돈하고 회사 부담분, 복리후생비 직원한테는 급여 나갈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보험료 이렇게 공개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금으로 처리하나요?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돈. 납부해야 되니까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납부했다니까 의무가 사라졌어요. 의무는 채무잖아요. 그래서 채무를 없애려면 차변, 부채 감소. 이렇게
시험에 전산회계 2급은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만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은 4대 보험료가 4개가 있는데요. 이 2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일용직 직원 김수환의 급여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회사에는 일용직 직원과 상용직 직원이 있는데요. 상용직 직원의 급여는 급여로 처리하시는 거고 일용직 직원의 급여는 잡급으로 처리합니다. 잡급. 현금 150. 정리해보면요. 자, 사무직 직원 중에서 혹시 상용직이다 그러면 급여, 일용직이다 잡급 이렇게 처리해요. 상용직 직원, 상용직은 사무직이 아니라 생산직이다 그러면요. 임금, 상용직은, 일용직은 잡급 똑같아요. 생산직이나 사무직이나 일용직은. 그 일용직 직원의 급여의 이름은 잡급입니다. 참고로 급여가 나갈 때 기본급, 상여급, 직책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럴 때 상여금은 그 수당을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급여, 잡급 이렇게 처리합니다. 참고로 임금은 생산직 근로자한테 쓰는 거니까요.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1급에서 1급 이상에서 나옵니다. 공장이 있어야 되니까 2급은 공장이 없어요. 도매, 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6번을 보겠습니다.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시재액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적으로 계상한 10만 원. 이거 차변에다 쓰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한 건 차변에 쓰라고 해서 이 계정. 현금 과부족 계정 결산 시까지 온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족분이나 남는 거에 대해서 온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계정입니다. 그런데 결산일이 됐어요. 온인을 알 수 없대요. 온인을 알 수 없으면 현금 과부족 계정을 그대로 두지 말고요. 참고로 현금 과부족 계정은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두지 말고 부족분은 잡손실로 남는 거는 잡익으로 대체해서 보고서에 표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현금 과부족은 결산 보고서에 표시 안 돼요. 그래서 표시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기 때문이 그런데요. 지금 부족분이거든요. 부족분은 잡손실, 남는 거는 잡익 이렇게 대체돼요. 차변에는 현금 과부족이니까 대변을 옮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라지게 됩니다. 10만 원씩. 잡손실은 비용이니까요. 차변에 썼습니다.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잡손실 현금 과부족이 되겠습니다. 87번입니다. 해인 상사에서 상품 200만 원짜리를 납품받고 10일 전 지급한 계약금 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한 달 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많이 풀어봤죠? 예, 상품 2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계약금, 상품을 산 거니까 선급금 미리 줬겠죠? 자산의 감소,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써줘야 돼요. 해인 상사. 그 다음에 지급하지 못한 돈은 상품 샀으니까 외상매입금 180 거래처를 해인 상사께 들어가겠죠. 하나는 채권, 하나는 채무, 부채의 증가, 대변. 88번을 보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입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 현금,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되죠. 자, 89번. 10월분 급여 지급 시 온천 징수한 소득세. 직원한테 뗐다는 거죠, 이거. 예수급. 소득세, 지방소득세, 보험료 이렇게 온천 징수한 거 예수급. 국가는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회사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납부일이 되면 납부하는 거예요. 예. 그 직원한테 급여 줄 때 뗀 거 먼저 대변에 써놔요. 의무니까 부채잖아요. 지금 납부했대요. 그러면 없애야지. 부채 감소, 차변. 대변이 현금 이렇게 됩니다. 10만 원, 이렇게 10만 원. 부채 감소입니다. 예수금 부채거든요. 그 다음에
90번입니다. 엘칸토에 상품 120만 원어치를 판매하고 대금 중 50만 원은 동전 발행에 당좌 수표를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상품을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대변에 상품 매출이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전 발행의 당좌 수표는 다른 회사 당좌 수표 받은 거예요. 이거 들고 은행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니까 현금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압수 받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이 은행에 들어가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 외상은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판 물건이 상품이니까 외상 매출금 쓰는 겁니다. 120, 50,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70.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엘칸토. 이렇게 됩니다. 자, 91번. 채권하고 채무에 여러분들 거래처 계속 쓰고 있는데요. 모든 채권하고 채무에 거래처 쓰는 게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채권하고 채무에만 거래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아무 말이 안 나오면 채권에는 이 계정에 지금부터 써드릴게요.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암기하시면 더 편해요. 미수금. 그래서 여기에다는 계속 거래처를 썼거든요. 선급금.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부도금과 수표.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이렇게. 그 다음에 채무에는 반대로 쓰면 되거든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단기차입금.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사채. 자, 이 계정 시험에 나오는 것만 묶어보면 이렇게. 사채는 이론에만 나올 거예요. 예. 암기. 꼭 나오면 거래처를 프로그램에다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91번. 빈나라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중 300만 원을 당점거래은행이 국민은행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다. 자, 계속 써봤으니까 외상매입금 갚으면 차변, 부채 감소,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면 자산의 감소 대변.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빈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번. 해오름 상사에서 상품 1000만 원치를 구입하고 전월에 지급한 계약금, 매입이니까 선급금이죠. 10%를 차감한 잔액은 어음을 발행, 지급어음. 상품 사왔으니까 지급어음이죠. 운반비는 매입한 거다 더하는 거고요. 현금은 현금입니다. 그다음에 차변의 상품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선급금. 물건을 받았으니까 받을 권리 선급금 채권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그 다음에 현금. 상품은 운반비를 포함해서 써야 되니까 운반비까지 주고 샀으므로 1000만 원에다 5만 원 더해서 1005만 원 쓰고, 자, 그 다음에 선급금은 100만 원 10%니까,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900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은 5만 원. 거래처는 아까 말해준 대로 여둬야 되는 거죠. 선급금과 지급어음, 해오름
상사 이렇게 됩니다. 93번 영업부 직원들의 회계 업무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55만 원, 소득세 10,000원 차감하고 보통요금 계좌에서 지급했죠. 강사료가 발생된 거는 직원들 교육 때문에 생긴 거니까 교육훈련비, 소득을 지급하면서 뗀 돈은 내수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 비용의 발생 차변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 증가 대변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인데 보통예금이었었네. 이 보통예금은 10,000원 빼니까 55만 원에서 10,000원 빼면 54만 원 되겠습니다. 부채 증가입니다. 예수금은 거래처를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평상시에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입력을 안 하는 겁니다. 94번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1개월 정기 주차료 10만 원을 월드컵 주차장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량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주차요금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차량 유지비가 돼요. 차량 유지비 이렇게 쓰고요. 현금 비우니까 차변에서 10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95번 보람 건물의 임차료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우리가 보람 건물에 새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임차료. 올 차임에 대해서 그렇게 쓴다고 그랬죠? 예전에 올세 이렇게 이제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임차료 이름은 임차료 그대로, 보통예금은 보통예금 100만 원씩. 자,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96번 결산일 현재 보통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발생이자 15,000원이다. 보통예금 통장에 기간 경과분, 즉 보통예금 통장에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런 뜻이에요. 이자가 15,000원이래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발생해요. 지금 이자가 입금됐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발생됐다라고 했죠. 발생이 되면 올해 거 이자잖아요. 돈은 내년에 줄지라도 올해 이자라면은 올해 이자로 처리해요. 이자 수익. 이런 거는 정기예금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예금 올해 6월에 들었다. 만기는 내년이다. 이자는 내년에 받는다. 그럴 때 이자 내년에 받는다고 전부 다 내년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올해 발생된 만큼은 이렇게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요. 계산해가지고 수익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 받지는 않았으니까요. 결산시까지 발생은 됐는데 받지 못한 수익은 미수 수익으로 처리해요. 미수 수익. 이 이름을 외워야 되겠죠. 미수 수익은 왜 차변에 썼냐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내년에 이자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수익의 발생. 권리니까 채권인데 이런 거는 거래처 안 써요. 그래서 거래처도 안 나오고 거래처도 쓰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미수 수익, 이자 수익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출제한 사람이 미수 수익에도 거래처를 넣어라. 그런 다음에 그때 이제 거래처를 프로그램에 쳐서 넣으시면 되겠죠. 평상시에 그런 말이 안 나오면 거래처를 쓰지 않는다. 입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97번 우리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연 이자율 5%로 12개월간 차입하고 차입 기간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이래요. 이자는 12개월 후 차입금 상환 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결산 분개를 하시오. 이자는 달로 계산하래. 그러면요. 지금 이자 받는 날은 아니에요. 이자 받는 날에 빌렸으니까 이자 주는 날은 아니에요. 근데 이자 비용 처리해야 될걸요? 왜요? 올해 발생분이 있으니까 올해 발생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발생됐잖아요. 1년치가 내년 3월 31일까지인데 내년 3개월분은 내년에 이자 비용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올해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발생했으니까 올해 이게 발생분이잖아요. 발생분이니까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비용을 잡아야 돼요. 수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9개월치죠. 9개월치. 그러면 3천만 원. 이자를 계산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곱하기 연 이자가 5%래요. 5% 이렇게 하고
1년치 이자인데 9개월분만 계산해야 되니까 올로 계산하래요.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중에서 9개월치 계산하니까 이렇게 3천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9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12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자가 계산이 될 거예요. 계산해 보면 계산기 쓰시는 거 이럴 때 이제 계산기 가져가는 거죠. 112만 5천 원 이렇게 이렇게 계산한 거 보이네 또. 예. 근데 주는 날은 아니거든요. 내년에 주기로 했잖아요.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인데 지급일이 아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내년에 반드시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부채예요, 부채. 부채 계정에 보면 유동부채 있을 거예요. 부채 증가. 자, 은행에다 갚는 거예요. 이거 이자는. 은행에서 빌렸으니까. 근데 우리은행이라고 시험 보실 때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특별히 입력을 하세요. 그럴 때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거래처 관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앞에서 써드린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98번입니다. 1년치 영업부 보증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1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비용 계정인 보험료로 처리했대요. 보험료로 너무 많이 처리했어요. 비용으로. 내년 6개월분까지 처리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발생된 것만 처리해야 되니까 7월부터 12월 거까지만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데 내년 6월 거까지 잡았으니까요. 내년 6월치는 빼야 되겠죠. 예, 비용에서 빼려면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대변으로 옮겨야 돼요.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비용이 줄어들어요. 이거 만약에 회계 처리 수정분계 안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잡히게 되는 거죠. 비용이 많이 잡히면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분계를 하는 겁니다. 자, 절반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내년 거는 60. 60만 원 내년 거 보험료를 미리 줬다. 그래서 성급 비용 이렇게 됩니다. 성급 비용도 따라서 알아두셔야 되죠. 성급 비용은 내년에 보험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권리니까 자산이잖아요.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이니까 차변에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아 영업의 수익이 임대료로 회계 처리한 180. 전부 다 수익으로 잡았대요. 임대 기간이 내년 7월까지예요. 그러면 올해 거는 올해 수익 잡으면 되는데 7개월분 있잖아요. 내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수익에서 빼야 돼요. 수익에서 빼야 되니까 수익을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수익을 감소시키려면 차변에 써야 되는 거죠. 수익을 소멸시킨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계산해 보면 7개월분을 빼야 되니까 7개월분이 내년 거잖아요. 180만 원에 곱하기 항상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오랄 계산하라고 그래요. 계산을 편리를 위해서 12분의 7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05만 원이 돼요. 105만 원 올해 수익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105만 원을 뺍니다. 이 105만 원은 내년치 수익을 미리 받았다. 선수 수익. 미리 받았으니까 내년에 건물을 갖다가 7개월간 빌려줘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부채잖아요. 의무니까.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래서요, 대변입니다. 이런 거 이론에도 나와요. 이 계정 과목이 수익이 아니거든요. 부채. 이 계정 과목 자산. 이런 거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계정 과목을 좀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0번을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우리은행의 장기 차입금에 대한 12월분 이자 12만 원은 차기 1월 2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데 이자가 올해 거래. 12월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돈은 내년에 준대요. 올해 이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자니까 반드시 올해 비용 잡아야 돼요. 수익과 비용은 그해 발생된 거 그해 수익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주든 받든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수익 비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되니까. 아직 주진 않았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채.
그러니까 대변.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100문제 다 풀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분계 연습을 하시면요, 회계가 가면 갈수록 쉬워지실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